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1교시가 국어시험이고 2교시가 영어시험이고 3교시가 수학시험이면 1교시 국어시험 끝났다. 국민평가 끝났다. KBS 대담으로 디올백 평가 끝났습니까? 이게 좀 표현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보니까 네. 학창 시절에 뭔가 좀 뭐 있는 건지 시험 고사와 관련된 비유가 많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보니까 네. 그 뭐 1교시 국어 시험은 이미 종료 벨이 울렸기 네. 때문에 2교시 네.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이 남았다. 이제 네. 이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신 중간고사면은 기말고사 국어 시험 그냥 다시 보면 돼요. 네. 네. 근데 수능 시험일 경우에 일생일대의 시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과생이에요. 네. 근데 국어 시험을 망쳤어. 네. 그럼 다음에 시험 재수해야 하지 않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의 성격 자체 총선이에요. 네. 중간 재보궐선거가 총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시험을 다시 치라는 집안의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모의 예. 요구 그리고 예. 주변 동료들의 예. 요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방송사들이 여전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그 질문을 안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근데 사실 이게 그 기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보수 우파 패널들도 끝났다. 이제 김건희 여사 독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거 끝낼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개항을 현장에 갔었지만 시민들도 아 이거 뭐 이제 대충 끝났다. 이게 아니라 수사해야죠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규정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자기가 이제 처음 김건희 리스크 이 말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잠길 뻔했다. 하마터면 잠길 뻔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 조심하라 그렇게 했는데 예. 이거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죠. 네. 네. 잠길 뻔했다. 이거 국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잠길 뻔했다는 게 뭐예요? 예? 지읒 잠긴다라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른 표현을 쓰는 그렇죠. 것 같은데. 담그다. 담그다. 네. 네. 이게 사실 조폭 용어입니다. 예, 이런 거 무서워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또 나왔다.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던 모양이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 이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앞선 그 대표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참지 못하고 결국 내보내는 방식을 그렇죠. 선택했잖아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 그걸 제지당한 경험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는 표현을 따라보자면 진정한 내부 총질을 당한 것이거든요. 진정한 내부 통질. 예. 왜냐면 본인이 이준석 대표 초선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사라지니까 예. 좋다라는 예. 취지의 예. 이야기였는데 예. 이준석보다 더 센 내부 총질러가 온 겁니까? 뭐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다 보니까 예. 지금이야 이제 워낙 총선이 코앞이고 잦아들어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지금 수면 아래 내린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네. 잠길 뻔했다라는 표현은 결국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다시금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주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윤한 갈등 2차전, 3차전, 4차전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예. 계속.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이제 상황이 있다라는 예. 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진짜 네. 잠길 가능성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기들이 사실은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메시지 관리라는 게 엄밀하게 하나하나 1대1로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보면은 이제 말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제는 이수정 교수의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명품 얘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 네. 근데 왜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너무 솔직히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50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칸 더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수원에 왔을 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니까 인기가 확 뭐 다른 온도 체감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예. 대통령이 인기 없는 선거를 우리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치르고 있어 이런 예. 거예요. 예. 희망을 주는 겁니다. 본인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것들이 좀 잘못 비치면 결국은 비대위원까지 물망까지 올랐던 분 아닙니까? 이게 네. 한동훈의 메시지로 또 오해가 될 수가 있는. 너 또 이제 네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대선 후보 행세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 네. 대통령실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악효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도
하고 말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내렸던 거는 아마도 당정 관계에서 예. 발언을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말을 안 듣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네. 이수정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안에서는 약속대로는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합 북합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계속 총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하지 마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네요. 예? 그 균열이 일한 지 좀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걱정하시지 않게 비대위원들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수정 툭, 김경률 툭, 이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이게 되겠네요.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한 경기 수원정이라는 데가 네. 민주당이 당선되는 데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수원 밭 자체가 굉장히 야당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 지역에서 선거를 이기고 싶잖아요. 네. 지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로 나온 게 아니고 한동훈 아바타가 아니고 자기 선거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한 칸 더 붙여서 얘기하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경고 메시지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발언 같긴 한데 네. 우리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종혁 네. 그 조직 부총장도 네. 어제 라디오 인터뷰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년 대담회 때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이 많았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나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예. 결국은 이 얘기도 이제 그 대통령 대담 전에 만약에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면 예. 더군다나 조직부총장이라는 자리는 닭의 사무총장 밑에서 선거를 지휘하는 자리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분 심정도 이해가 가요. 왜? 이분 출마지가 경기 고양병이에요. 예. 일산 동구입니다. 예. 거의 민주당 벨트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사력을 다해 싸워도 이기가 힘듭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민심 체감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기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선거에 가까울수록 네. 더 진솔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네. 수도권에서 선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선거 뛰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툭툭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날마다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선거할 수 없어요. 이러다 큰 표 차이로 집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다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이거를 대통령실의 기록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냐? 뭐 이런 등등을 MBC가 물었던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화관 갔을 때도 그랬고, 똑같은 논리였죠. 그리고 이제 부산 횟집 갔을 때도 똑같은 그렇죠. 논리였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졌잖아요. 부산의 집은.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항소를 항소를 할 했겠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근데 국익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국익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아닙니까? 이거 외교가 용어 아닙니까 이거? 내셔널 인터레스트인데. 네. 근데 여기서 내셔널은 어디 있고 인터레스트는 어디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무엇이 이익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과연 개인의 이익인지 국가의 이익인지 글쎄요. 이게 뭐 이미 1교시 국어시험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망친 정도가 아니고 꽈락인 것 같습니다. 빠락이다. 네. 빠락이다. 이거 복구가 안 된다.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봉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예. 여러 언론사들이 했고 예. 단체들이 했는데 예. 그때마다 건건이 다 자력으로 공개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 대부분 다 소송을 가고 그것도 1심에서 끝난다고 공개하지 않아요. 예. 항소심까지 가고 3심 판결까지 받아야지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대통령실이라는 이야기는 그거긴 해요. 이제 앞선 정부도 그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뭐 사실 이 것만이 아니라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이슈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수정 교수 공천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단순공천 명단에 없는 거죠. 아, 네. 우선은 서울만 발표. 네. 서울 아니고 네. 광주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네, 했는데 네,
명단에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네, 없는데 네. 이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